AI 지도도 나침반도 없던 시대, 광개토대왕의 군대는 만주와 한반도를 넘나들며 장거리 원정을 성공시켰습니다. 과연 그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고분 벽화와 사료에 의하면 광개토대왕과 고구려는 별과 강, 산을 이용한 고구려식 내비게이션을 구축했습니다. 단순한 길찾기가 아니라 전쟁의 승부를 가른 전략이었습니다. 고구려 고분 벽화에는 북두칠성과 삼태성이 또렷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이는 단순 장식이 아니라 하늘을 관측하여 방향을 잡았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군단의 방위는 별빛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별을 본다는 것은 곧 방향을 읽는 것이었습니다. 북두칠성이 가리키는 북쪽, 삼태성이 알려주는 계절의 변화는 군단의 속도를 조절하게 했습니다. 광개토대왕의 군대는 북방 원정에서 수백 리를 달려야 했습니다. 낮에는 태양, 밤에는 별을 길잡이 삼아 행군하니 길을 잃을 염려가 없었습니다. 속도는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사료에 따르면 고구려는 천문제도를 운영할 만큼 하늘을 중시했습니다. 이는 전쟁에서 단순한 신앙을 넘어 방위와 길잡이 역할로 확장된 것이었습니다. 별은 곧 전략이었습니다. 별은 길뿐 아니라 시간도 알려주었습니다. 계절을 가늠해 보급 시기를 조율하고 추위를 대비한 전쟁 준비를 가능케 했습니다. 하늘은 군사력의 또 다른 무기였습니다. 북두칠성이 북쪽을 알려주면 강줄기와 산맥의 방향은 더 분명해졌습니다. 하늘과 땅을 동시에 읽은 자만이 장거리 원정을 끝까지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광개토대왕이었습니다. 밤의 별빛 덕에 행군은 밤낮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적이 쉬는 동안 고구려군은 더 멀리, 더 깊이 진격했습니다. 속도와 지속력이 곧 기습의 무기가 되었습니다. 고구려군은 밤마다 하늘을 의식적으로 읽었습니다. 정찰이 먼저 북두칠성 위치를 확인하고 지휘관은 북극성으로 방위를 고정합니다. 별이 기준을 주고 대열은 그 기준을 따라 속도를 맞추었습니다. 강줄기는 단순 통로가 아니라 체크포인트였습니다. 산성에 도착하면 곡식말 분량을 점검하고 다음 강 구비까지의 소요를 재계산했습니다. 길은 물자와 시간이 합쳐진 계산이었습니다. 사료에 따르면 고구려는 강과 산이 만나는 곳마다 산성을 구축했습니다. 환도산성과 국내성은 평지성과 산성이 쌍을 이루며 유사시 방어와 보급을 담당했습니다. 길과 군사가 결합된 구조였습니다. 강줄기를 따라 이동하면 길을 잃을 위험은 줄었습니다. 산성마다 물자와 식량이 준비되어 있어 군단은 멈추지 않고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보급이 이어지는 한 전쟁은 계속되었습니다. 광개토대왕은 이 길을 따라 남으로는 백제와 가야, 신라를 압박했으며 북으로는 거란과 숙신, 서쪽으로는 후연까지 진군했습니다. 강과 산맥이 이 원정의 길잡이였던 것입니다. 강은 단순한 도로가 아니라 군단의 배후를 지탱하는 생명줄이었습니다. 물을 마시고 식량을 나르며 때로는 배를 이용해 속도를 높였습니다. 강줄기는 군사작전의 혈관이었습니다. 산맥은 방어선이자 이정표였습니다. 산등성이 위에 쌓은 성곽은 적의 침입을 지연시켰고 동시에 군단의 위치를 알려주는 신호가 되었습니다. 산맥 전체가 살아있는 성벽이었습니다. 강과 산맥을 길잡이 삼은 원정은 보급의 안정성 덕분에 장기간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적은 점점 지쳐갔지만 고구려군은 힘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는 전쟁의 결과를 가르는 차이였습니다. 적이 강을 건너다 헤매는 동안 고구려군은 산성에서 길을 이어받아 매끄럽게 이동했습니다. 길을 잃지 않은 자와 헤매는 자, 전쟁의 승자는 여기서 갈렸습니다. 광개토대왕의 원정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한 병력의 크기가 아니었습니다. 강과 산맥을 따라 설계된 길찾기 전술 덕분에 군단은 언제나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구름과 설풍이 별을 가리면 계획은 바뀝니다. 강의 흐름과 능선의 방향, 전날 박아둔 표지목을 따라 임시축을 잡았습니다. 하늘이 닫혀도 길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보름 무렵 달빛이 길을 밝혀줄 때 기습의 시간표가 살아납니다. 북두의 각도와 달의 고도를 보고 침투 집결 돌격의 분 단위를 맞추었습니다. 새벽 첫 바람과 함께 깃발이 동시에 솟았습니다. 광개토대왕의 군대는 장거리 원정에서 반드시 정찰대를 앞세웠습니다. 삼국사기에는 정찰과 매복의 기록이 반복 등장합니다. 낯선 지형을 읽는 눈이야말로 군단의 생명줄이었습니다. 정찰병은 적의 동향뿐 아니라 길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얼어붙은 강과 험준한 협곡, 우회 가능한 길을 미리 점검했습니다. 그들의 보고가 곧 대군의 생존을 결정했습니다. 적은 대군이 이동할 길을 쉽게 예상했지만 고구려 군은 일부러 험한 길을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예상 밖의 길은 곧 적의 허를 찌르는 칼날이 되었습니다.
길의 선택이 전술이 된 순간입니다. 현지 지형을 아는 길잡이 같은 안내자가 동원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직접 기록은 없지만 북방민족 전쟁사에서 흔히 보이는 모습입니다. 길잡이는 좁은 협곡이나 얕은 여울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들의 지식 덕분에 고구려 대군은 수만 명이 한꺼번에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안내자의 한마디가 전쟁의 흐름을 바꾸었습니다. 정찰과 안내는 기습의 발판이었습니다. 먼저 도착한 자가 승리한다는 전장의 원칙은 여기서 실현되었습니다. 길을 아는 자가 먼저 칼을 휘둘렀습니다. 고구려 정찰대 덕분에 적의 매복은 자주 빗나갔습니다. 적은 허탕을 치고 고구려 군은 이미 다른 길로 지나간 뒤였습니다. 길을 아는 쪽이 전장을 지배했습니다. 정찰병과 길잡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림자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발자취가 있었기에 대군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림자 같은 눈과 발이 광개토대왕의 원정을 떠받쳤습니다. 정찰과 안내 없이는 별도, 강도, 산도 무의미했습니다. 그들의 눈과 발이 있었기에 하늘과 땅의 지도가 완성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이들의 공이 전쟁을 가능케 했습니다. 백제와 가야, 신라를 비롯해 거란, 숙신, 후연까지 이어지는 이 모든 원정의 길은 별과 강, 산이 열어준 것이었습니다. 광개토대왕비는 대왕이 남과 북으로 가며 수많은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고 전합니다. 이는 단순 병력이 아니라 기동과 길찾기가 함께 작동한 결과였습니다. 기록은 힘의 배경을 증명합니다. 장거리 원정에서 길을 잃는 순간은 곧 보급선이 끊기는 순간이었습니다. 곡식량, 말의 지구력, 하루 행군 거리, 이 세 수치가 무너지면 전투력은 제로가 됩니다. 고구려는 먼저 이 방정식을 지켰습니다. 밤에는 별빛을 따라 행군하며 적이 잠든 사이 기습거리를 줄였습니다. 강을 따라 보급이 이어지니 군단은 지치지 않았습니다. 준비된 자만이 새벽에 기습을 실행했습니다. 속도는 단순히 빠름이 아니었습니다. 적의 차단선을 우회하고 불필요한 충돌은 무시하며 결정 지점에서 전개, 2세 단계가 한 세트였습니다. 길을 읽을 때만 가능한 전술이었습니다. 삼국사기는 고구려가 수화당의 침공에도 맞섰다고 기록합니다. 이는 단순한 방어가 아니라 장거리 원정과 지형 활용을 통한 전술적 승리였습니다. 길을 지배한 자가 제국을 지켰습니다. 산성은 단순한 벽이 아니었습니다. 낮에는 깃발, 밤에는 봉화를 올려 다음 거점과 시간을 맞췄습니다. 신호망 덕분에 대열간 시간차는 줄었고 정보선과 보급선이 한 선에 겹쳐졌습니다. 후연 정벌에서 광개토대왕은 수만 군을 이끌고 서쪽 깊이 진군했습니다. 길을 잃지 않고 보급이 끊기지 않았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원정은 고구려의 국경을 넓힌 계기가 되었습니다. 거란과 숙신 원정에서도 별과 강, 산은 길이었습니다. 덕분에 고구려 군은 빠르게 이동하며 적을 압도했습니다. 속도와 기동력이 북방 부족을 굴복시킨 무기였습니다. 남쪽에서도 이 전술은 빛났습니다. 광개토대왕은 백제를 격파하고 신라를 구원하며 남방까지 영향력을 확장했습니다. 장거리 이동 능력이 있었기에 남과 북을 동시에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고구려군이 강했던 이유는 도착이 빨랐기 때문입니다. 별강산으로 예상 도착 시각을 매일 보정했습니다. 전과의 창은 정확히 열렸고 이긴 군대는 제때 도착한 군대였습니다. 광개토대왕의 승리는 별강산의 분업 위에 세워졌습니다. 하늘은 방위를, 강은 보급을, 산은 신호와 엄호를 맡았습니다. 세 축이 맞물려 원정의 비밀은 완성되었습니다. 길을 잃지 않은 군대는 먼저 도착했습니다. 먼저 도착한 자가 기습했고 기습은 승리를 낳았습니다. 광개토대왕의 전쟁 내비게이션은 이 단순하면서도 확실한 원리였습니다. 광개토대왕의 군대는 단순히 강한 병력이 아니었습니다. 별을 보고 방위를 잡고 강을 따라 보급을 이어가며 산을 통해 신호를 잇는 체계를 가졌습니다. 자연은 곧 전략이었습니다. 나침반조차 없던 시대, 고구려군은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수천 리 원정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언제나 전투 현장에 제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준비된 길이 승리를 보장했습니다. 길은 곧 생존이었습니다. 적군은 보급이 끊겨 지쳤지만 고구려군은 끊임없이 움직였습니다. 이 차이가 전쟁의 승패를 결정했습니다. 광개토대왕은 이 힘으로 국경을 넓히고 고구려의 위세를 천하에 알렸습니다. 원정의 성공은 단순한 군사력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길을 지배한 자가 전쟁을 지배했습니다. GPS 제로 시대, 별강산이 길이자 무기였고 그것이 광개토대왕의 승리를 이끈 전쟁 내비게이션이었습니다.